생성형 AI를 활용한 우리 몸 알기 제22차 시 시작합니다. 중간고사들은 다 잘 보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늘 수업은 입안, 구강과 치아에 관한 수업입니다. 먼저 입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은 입의 안인데요. 네, 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죠. 네, 여기서 한글 해석이 좀 잘못돼서 옷을 입는다라는 뜻으로 아마도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물어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휴먼 마우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The opening in the face through which food and drink are ingested as well speech is produced. 네, 입의 중요한 기능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소화기관으로서의 기능이랑 그 다음에 스피치, 네, 그러니까 조음기관. 물론 인간의 경우는 말도 하지만 이걸로 그냥 소리를 내기도 하니까 어쨌든 조음기관이겠습니다. It is typically located below the nose and above the chin.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 턱 끝이죠. 턱 끝과 그 다음 노즈 아래쪽, 노즈의 아래쪽, 친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consist of the various structures including lips. 네. 보통 입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립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입 안에 있는 teeth, 치아들이 있고 gums, 잇몸이 있고 tongue, 혀가 있습니다. and the oral cavity. 네. oral cavity 사실은 우리가 오늘 다루어야 되는 해부학적인 내용은 이 oral cavity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The mouth plays crucial roles in eating, drinking, breathing, and communication. 네,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ingest 혹은 사실 ingest에서 digest 하는 일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소화기관 digestive system의 일종이라는 것. 네, eating 그리고 drinking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던 것은 사실 앞 시간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breathing 숨을 쉬는 거, 네, 호흡기관 respiratory system의 일부이죠. 입구이기도 하고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communication 아무래도 소리를 내는 것은 communication에 관계된 것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오럴 캐버티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죠. Explain about oral cavity. 네, 철자가 잘못됐네요. cavity anatomically. 네, 다른 얘기로 좀 새기는 걸 빠지기 위해서 보조 장치를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natomically. 네, 해부학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아까 앞에서 나왔었던 얘기들을 조금 더 반복하면서 중요한 구조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oral cavity, also known as the mouth, 보통 해부학에서 입이라고 하면 oral cavity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경우가 많죠. is the initial part of the digestive system.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그대로입니다. 네, 그 소화기계의 initial part, 최초의 부분이며 and plays essential roles in speech and breathing. 네, speech, 언어랄까요? 네, 혹은 말하기, 와 그다음 breathing, 숨 쉬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natomically, 해부학적으로는 it includes several structures에서 몇 가지 스트럭처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lip, 네, 입술이죠. The lips forms the external boundary of the oral cavity. 네, 립은 oral cavity의 external 외부 boundary 경계가 되겠죠. 이것을 형성합니다. They consist of the flesh tissue, 네, 살덩어리로 되어 있죠. And are movable, 움직이고요. Helping in functions like speech, 네, speech, 말하는 거, eating, 먹는 거, 그리고 expression, 네, 표정, 네, 뼈를 통한 표정이라든가 입술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기능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돕습니다. 네, 두 번째 cheek, 네, 뺨이죠. 뺨 혹은 뭐 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These are the side of the oral cavity formed by muscles and connective tissues. 해서 요것은 머슬, 근육과 connective tissue라고 하는 거. connective tissue 뭐죠? 네, 결합 조직이죠. 결합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오럴 캐비티 양쪽 사이드를 얘기한다. 네, 어떠한 머슬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머슬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퀴즈로 낼 예정입니다. 그 다음, cheeks helps keep food in the mouth. 네, 볼은 혹은 뺨은 그 입 안에서 음식물을 유지시키고 during chewing 언제? 네, 씹을 때, 식사할 때. 어려운 단어가 뭐라고 했나요? mastication이라고 했죠. and assist in shaping sounds during speech 해서 말을 할 때 사운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네. 뺨을 움직여서 조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세 번째, teeth and gums. 네, 이번 주차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teeth, 네, 치아들은 are embedded in gums에서 진지바에 이렇게 묻혀 있다. and serves the primary function of masticating. 네, 위에서 나왔었던 chewing의 약간 어려운 단어, mastication, masticating food into smaller pieces for swallowing. 삼키기 위해서 작은 조각으로 만드는데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티스가 사용되는 동물들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무슨 영장류라든가 혹은 뭐 초식 동물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육식 동물들이라든지 그 외에 뭐 육식 초식을 떠나서 약간의 하등 동물에서는 대개 이 저작이라는 것보다는 치아를 주로 그 프레이, 그러니까 먹이가 되는 동물들을 이렇게 공격하거나 죽이거나 사냥을 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잘게 부수지 않고 그냥 통째로 삼키는 경우가 사실은 꽤 많죠. 그러나 이제 초식 동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치아들이 이렇게 가는 기능, 그라인딩을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and facilitating speech production. 네, 죄송합니다. 아래쪽 줄을 읽었네요. 네, 그래서 gums provide support and protection for the teeth에서 잇몸은 그 치아에 대해서 서포트, 지지와 프로텍션,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gums라기보다는 검 안에 검의 어려운 단어 제가 밑에 한번 다시 쳐드릴 테니까 보면은 검은 한국말로 하면 잇몸이라고 할 수 있고, 요거를 조금 어려운 영어 단어는 진지바라고 합니다. 진지바라고 하고, 한자로는 치은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요걸 하고 있는데, 실제로 치아를 감싸고 있긴 하지만 실제 치아를 실제로 감싸고 있는 것은 치조골이라고 불리는 부분이나 혹은 치주인대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은 그것보다는 더 외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포장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네 번째 tongue입니다. the tongue, 혀죠. 혀는 is muscular organ. 혀는 앞 시간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혀에는 그 혀로 들어가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혀에는 제가 밑에 다시 한번 타이핑을 해드리면 intrinsic muscle이 있고요. 그 다음에 extrinsic muscle이 있습니다. 요걸 읽어보시면 intrinsic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extrinsic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죠. 저희가 근육을 소개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나요? 근육을 소개할 때 드렸던 말씀 중에 근육에는 오리진과 인서션이 있다고 했는데, extrinsic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니까 어떤 혀 말고 바깥에 extrinsic 오리진이 있는 것이죠. 이 extrinsic 오리진의 대표적으로 되는 곳이 바로 하이오이드 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벌써 잊어버리셨을 수 있겠지만 설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다른 데서 시작되는 extrinsic muscles of tongue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오늘의 과제가 됩니다. 오늘의 과제가 돼서 intrinsic muscle과 extrinsic muscle를 찾아서 쓰는 것이 오늘의 또 두 번째 과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it assists in various functions such as tasting. 맛을 보는 기능.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클래시컬하게 오감이라고 할 때 들어가는 미각에 해당되는 것이죠. 맛을 보는 기능, 그리고 manipulating food during chewing, 네, 씹을 때, 저작을 할 때 혀가 이렇게 아주 능숙하게 움직여서 음식의 위치를 잘 지정하죠. And facilitating speech production. 네, 그리고 조음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다른 곳보다도 입안에서 tongue의 역할은 조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The surface of the tongue contains taste bud. 네, 미뢰라고 그럽니다. 미뢰. 한번 써보면 미뢰라고 그러죠. 네, taste bud for detecting different flavors. 여러 가지 다른 맛을 보기 위해서. 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얘기처럼 네, 매운맛,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운맛은 실제로 맛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인데요. 맛에 대한 과학들, 네, 사실 그 스테이터리 사이언스 역시도 사실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많은 부분이긴 한데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이죠. 다섯 번째, hard and soft palate 해서 팔레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아셔야 될 텐데 팔레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네, 입천장으로 번역되거나 혹은 구개라고 하면 구는 입구자이고 개는 덮개 할 때 개자입니다. 그래서 입천장 부분이고요. 이 하드 팔레이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손가락으로 입천장을 한번 만져보면 단단한 부분이 있고 뒤쪽에 있는 부분까지 가면 이렇게 조금 늘어져 있는 이 부드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뒤에 있는 부드러운 부분까지 손가락을 집어넣게 되면 대부분은 토할 것 같은 그런 그 반사작용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연구개 혹은 경구개라고 불리거나 혹은 단단 입천장 혹은 한국말로 물렁 입천장이라고 불리는 입천장 부분이 있죠. 사실 그래서 우리 입안 오럴 캐비티의 위에는 하드 팔레이트라고 하는 뼈가 있습니다. 그 뼈로 막혀 있고 이 뼈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서서 배우셨던 맥슬라라고 하는 상악골 혹은 위턱뼈랑 그리고 팔라타인 본이라고 부르는 입천장뼈, 네, 고개뼈, 고개골 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걸로 막혀 있는 반면에 아래쪽 바닥, flow of mouth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맨더블 자체가 앞서서 배우셨던 거에서 조금 자세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U자 쉐입으로 되어 있지만 아래쪽은 막혀 있지가 않습니다. 막혀 있지가 않은 형태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이 사실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the hard palate is the bony structures that forms the roof of the mouth. 입천장을 만드는 것이고, while the soft palate is a muscular extension of the palate. 네, muscular. 네, 사실은 팔레이트 자체가 연구개 자체가 근육입니다. 연구개 자체가 근육인데요. 요 근육 연구개 소프트 팔레이트를 이루는 근육이 대충 한 5가지가 있습니다. 네, 요것을 찾는 것 역시 여러분들의 오늘의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제에는 소프트 팔레이트를 형성하는 근육을 찾으시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muscular extension of the palate towards the back of the throat 해서 목 뒷구멍까지 가게 된다고 되어 있죠. The soft palate helps in closing off the nasal passage during swallowing to prevent food or liquid from entering the nose 해서 네, 중요한 얘기인데 이 글자를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아주 과음을 하셨을 때 이렇게 구토를 하게 되죠. 구토를 하게 되었을 때 막 이렇게 음식물이 코로 이렇게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걸 잘 막아주는 것이 원래는 소프트 팔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팔레이트는 움직이는 구조인데 이 움직이는 구조에서 이 소프트 팔레이트가 들려서 뒤쪽 부분 실제로는 이제 페링스인데요. 페링스 중에서 네이조 페링스랑 오로 페링스 부분을 서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 주게 되는 것이죠. 언제요? 음식물을 삼킬 때 이걸 잘 분리를 시켜줘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삼킬 때 코로 다시 리플럭스 역류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을 때 혹은 어떠한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해서
네, 이 부분이 열려 있을 때, 이 부분이 열려 있다, 제대로 막히지 않을 때에는 음식물이 코로 이렇게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려서 막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여섯 번째 우블라. 네, 우블라라고 하는 것은 목젖이죠. 보통 만화에서 그리면 이렇게 달랑달랑해서 큰 소리를 지를 때 뒤쪽이 보이는데요. This is small fleshy structures hang down from the middle of the soft palate에서 소프트 팔레이트의 그 소프트 팔레이트 연구개의 뒷부분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나 달려 있는 거. 사실은 이것 자체가 이제 플래시 스트럭처이지만 머슬입니다. 머슬. 그리고 조금 전에 냈었던 문제의 답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개에 존재하는 근육은 총 5개인데요. 그 중에서 무스쿨라 우블레 혹은 우블라 머슬이라고 해서 요 목젖을 이루는 근육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뒤에 달려 있죠. 뭐 it plays a role in closing off the nasal passage during the swallowing. 사실은 이제 동일한 건데 가장 그 맨 끝에 매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nasal passage를 막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producing certain sound during speech에서 어떤 조음에도 약간은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러한 근육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일곱 번째 salivary gland라고 되어 있는데 네, salivary gland 매우 중요합니다. 이 salivary gland라고 하는 것은 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침샘 대타액선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parotid gland, 두 번째 submandibular gland, 그리고 세 번째 sublingual gland라고 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그 구조물 대타액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타액선들의 이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죠. 근데 기능은 당연히 슬라이바라고 하는 침을 분비하는 것이고요. 요것은 helps moisten food 해서 음식물을 축축하게 음식물의 습기를 공급하는 것이죠. 물론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Initiate digestion. 잘 아시다시피 아밀레이즈라고 하는 중요한 그 효소가 있죠. And protect the oral cavity from bacteria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충치로부터 많은 예방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침이죠. 그 침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셀프 클렌징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여러 가지 버퍼링 시스템이 작용하지 않아서 음식물의 산도 애시드티가 치아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런 침샘이 입안에 잘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실 막아줍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방사선 치료라든지 혹은 그 외에 뭐 구강암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침샘이 파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가 잘 썩거나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전반적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The oral cavity is lined with a mucous membrane called the oral mucosa. oral mucosa라고 불리는 mucous membrane으로 점액성 그 mucous membrane으로 이렇게 그 표면이 라이닝이 되어 있고요. Which is richly supplied with the blood vessel and nerve에서 그 혈관과 신경이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린 애들이 처음 태어나서 제일 처음부터 사용하게 되는 기구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센스를 잘 느낄 수 있도록 너브 엔딩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그리고 대충 이제 입술과 그 구강 내에 있는 상피라고 불리는 조직들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조직들의 혈관이 표면까지 많이 잘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This mucosa aids in the sensation of taste, 맛 감각을 느끼기도 하고, touch, 건드리는 거, 그리고 촉각이죠. temperature, 온도 감각 등을 느낄 수가 있고, it helps protect the underlying tissues에서 그 아래쪽에 있는 티슈들, 조직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overall 전반적으로 the oral cavity serves as a gateway for both the digestive and respiratory systems.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럴 캐비티 자체는 소화기계와 respiratory system, 그 호흡기계의 제일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하고 plays a crucial role in various physiological function, 여러 가지 다른 생리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잘 설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lip, cheek, teeth and gums and tongue,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루면 좋겠지만 네, 다 자세히 다룰 시간은 없고요. 잠깐 화면을 위키피디아로 옮겨서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휴먼 마우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뭐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일반적으로 뭐 남성의 사진인데요. 입술을 보여주고 있죠. 상순이라고 불리는 어퍼립 같은 거, 어퍼립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큐피드 바우라고 해서 큐피드 아시죠? 네,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네,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일종의 신인데요. 그 활을 들고 다니죠. 그래서 여기서 큐피드 바우라고 해서 에, 그 활 모양처럼 생겼죠. 이에 비해서 하수는 보다 좀 두툼하게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걸 미용적인 목적으로 여기에 이제 필러를 집어넣기도 하는데 뭐 이런 그 미용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그 트렌드가 굉장히 자주 바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입술에서 보면은 입술 자체에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부분 자체를 버밀리온 보더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음, 이 표현에서도 좀 작은 글씨지만 elementary kernel이라고 하는 게 digestive 시스템의 일부인데 digestive 시스템 중에서 이렇게 관으로 되어 있는 hollow organ들 자체를 elementary kernel이라고 하는데 이 elementary kernel의 첫 번째 포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하면은 이제 initial part of the digestive system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요. 오럴 캐버티 자체에서 어, 요거를 보시게 되면 이 그림에서 잘 나와 있는데 조금 그림이 작지만 이 그림에서 잘 보시게 되면 먼저 위에 있는 비강이라고 하는 네이절 캐비티가 보이고요. 이 비강과 구강은 이제 텅이 들어있는 이 부분인데 이 오럴 캐비티 자체를 서로 분리해주고 있는 게 팔레이트고 팔레이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뼈가 있는 부분이 하드 팔레이트이고 이 뒤에 이렇게 약간 늘어져 있는 부분이 소프트 팔레이트입니다. 네, 이 소프트 팔레이트가 위로 들려서 이렇게 막히면 오럴 캐버티하고 네이잘 캐버티가 서로 분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사실은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에서 오럴 캐버티 다음으로 나오는 패시지가 되는 페링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인두는 크게 이 앞에 위에 있는 네이잘 파링스라고 해서 이제 비인두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고 이 아래쪽에 그 구인두 혹은 뭐 입인두라고 불리는 그 오로파링스 혹은 오럴 파링스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 후두가 있는데 이 레링스 이게 숨구멍이고 숨구멍 뒤에 있는 레링고페링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페링스 뒷부분을 다시 더 내려가게 되면 에소파거스 혹은 이사파거스라고 불리는 식도가 나오게 되죠. 이 오럴 캐비티 내에는 위턱뼈와 아래턱뼈로 이루어져 있는 그 턱, 조가 있고요. 이 조 뒤에 텅이 이렇게 달려 있죠. 텅. 그리고 제일 앞쪽 관문에는 립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제 그 뭐랄까 취하고 그 salivary gland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입안을 보았을 때 이렇게 보시면 이 하드 팔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하드 팔레이트는 여기보다 조금 더 앞쪽에 있어야 되고요. 뒤쪽에 소프트 팔레이트가 있고 이 소프트 팔레이트의 가운데 목젖으로 내려와 있는 오블라가 보이네요. 아래쪽에는 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아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고 치아 주변에는 이렇게 진지바 혹은 검이라고 불렸던 구조물들이 사실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치아하고 치아하고 립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베스티뷴이라고 해서 전정이라고 불리는데 이 전정은 사실은 일본식 한자어이고요. 앞들, 앞마당, 뭐 정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베스티뷴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꼭 입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데서도 사용이 됩니다. 다른 데서도 사용되는데 전정이라는 꼭 베스티뷴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